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라는 게 있죠. USMCA. US가 미국, M이 멕시코, CA가 캐나다입니다. 이 세 나라의 무역협정, 해서 비과세 무역협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 관세를 더 유예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USMCA 협약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면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확대된 겁니다. 면세 대상이 확대가 되고 25% 관세 부과를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했던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서 한 달 더 추가 유예되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됐다라고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기업들이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연락해서 그 관세를 지금 당장 적용을 하면은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당장 크게 오기 때문에 우리 힘들다 이러한 그 전화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두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크다라는 자동차 제조업체 세 군데가 다 연락을 해오니까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캐나다와 미국 전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컴플레인들과 분석들이 나오니까 그럼 한 달 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카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4월 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분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 그러니까 펜타닐 관련 관세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호 관세는 25% 이게 아니죠. 상호 관세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상대방 나라가 몇 %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미국도 똑같이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상호 관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산업 환경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관세를 너무 많이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에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면 조금만 부과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조절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럼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상호 관세 개념입니다. 지금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건 징벌적 관세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게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관세로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였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쉐인바움 대통령이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지금 마약 카르텔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지금 막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예라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국은 4월 2일에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월 1일까지 각 정부 부처에다가 상대방 국가들의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리포트를 내라, 보고서를 내라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4월 1일까지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4월 2일부터 그 보고서의 기준에서 정책을 실시하겠다. 상호관세 정책을요. 그게 지금 계획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캐나다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38%가 USMCA 적용 대상이고 62%는 USMCA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트루소셜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After speaking with President Claudia Sheinbaum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셰인바움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멕시코의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동의해 주었다. 이것은 4월 2일까지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루소셜의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 존중, 그러한 마음으로 이 같은 합의를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래서 펜타닐이 미국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멕시코 내에 있는 이 마약상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불법 입국자들이 멕시코 땅을 거쳐서 미국 국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차단하기 위해서 10,000명의 지금 병력을 국경 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불법 입국자들이 함부로 미국의 국경을 월담하지 못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는 걸 다시 부활시켜 놓았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 바이든 때는 그렇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난민 신청을 하면은 미국의 연방 이민 법원에서 당신 케이스를 다룰 때까지 법원에 출두하라는 날짜가 있을 때까지 그 날짜까지는 미국 국경 밖에 있어라. 어디 갈 데 없으면 멕시코에 있든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경 바깥쪽에 보면은 멕시코 쪽으로 이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 법원에 자기 불려나갈 날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텐트촌을 형성하고 거기서 지금 먹고 자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텐트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먹을 거 들고 가는 그런 NGO 단체들도 있고 지금 그 안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범죄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 단속 같은 것도 이제 멕시코 정부가 단속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안전 관리 뭐 이런 부분들 보건 문제 전염병 같은 거 퍼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멕시코 정부가 지금 미국의 정책 때문에 멕시코 정부가 부담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동맹 국가들이거든요.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공동체 국가들이거든요. 생활 공동체 국가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필요에 어느 정도 주변 국가로서 부응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멕시코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관세 조치로부터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약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또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은 미군이 직접 가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미군이 직접 타격하러 갈 때 멕시코 정부나 군 당국의 도움이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현지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누가 범죄자고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그 지리가 어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지 군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군이 직접 가서 타격을 하려고 해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신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맨날 마약상만 욕하지 말고 마약상한테 무기를 파는 미국 회사들을 찾아내라. 지금 거꾸로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뻘쭘해지는 거죠. 무기를 도대체 누가 파느냐 이겁니다. 미국에서 만든 무기를 지금 멕시코 마약상들이 가지고 다닌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셰인바움 대통령도 X에다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같은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이루어지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25% 징벌적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일이 대화를 통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적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호 관세라는 부분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경우는 적대국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동맹국들 간에 벌어질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확실히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앞에 올린 별도의 SNS에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은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스틴 트루도는 아주 끔찍하게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서 관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캐나다에 대해서도 멕시코와 같은 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의 분위기,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분위기는 뭐였냐면 성의를 다 보이는 셰인바움 대통령, 멕시코 쪽은 존중을 해주면서 관세를 유예해주겠다라고 아침에 발표를 하고, 하지만 캐나다, 관세,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캐나다에 대해서는 트루도 총리가 지금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관세해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후에 입장이 바뀌었죠. 오후에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마 러트닉 상무장관의 조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면서 다시 갱신이 됐던 협정이죠. 예전에 나프타라는 그 협정이 있었는데 이 나프타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거 깨버리고 다시 새로 협정하자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협정이 USMCA였습니다. 그때 한미 FTA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서 재협상이 벌어졌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큰 변화 없이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나 탁 던질 때 언론들은 막 크게 떠들어댑니다.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대고 트럼프가 하도 뭐 괴짜고 괴팍한 사람이고 포악하기 때문에 지금 막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식으로 보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도에 놀란 사람들이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떻게 해야 돼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죠.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전혀 아니었다. 차분하게 대화하면 되는 거였는데 언론들이 호들갑 떠는 거에 국민들만 불안해질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대기업들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겪어봤으니까. 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가 보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유롭게 대처합니다. 지금은 대기업들도. 아니까. 트럼프 스타일을 이제는 이해를 좀 하니까. 그런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